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오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상황인지 네. 먼저 사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이름은 고민남입니다. 파리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지금의 여자친구 한가혜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일단은 먼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공부만 하느라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게 별로 없어. 아, 난 괜찮아요. 민남 씨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했던 우리는 전세 8천만 원짜리 아담한 원룸에서 한 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도 잠시 어느 날 여자친구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민남 씨, 미안해. 우리 헤어져. 나는 공부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게 힘든 것 같아. 사랑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아니었나 봐. 미안해. 갑작스런 이별 통보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민남 씨, 힘들겠지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런 얘기까진 안 해야 되는데 나한테 4천만 원 줘야 되는 거 알지? 비록 내가 보탠 건 없지만 동거도 사실혼이랑 똑같은 거래. 그러니까 반반씩 나누자. 이러는 거 있죠?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여자도 잃고 돈도 잃고 아니, 저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요. 네, 이게 사례 속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네. 실제였다면 김태진 씨가 정말 진노하지 않았을까. 때렸을지도 몰라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요즘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미루면서 동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래요. 아무튼 과거보다 그 수가 늘고 있어서 이러한 법적 분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사례로 다뤄봤는데 네. 뭐 법률상 혼인관계, 사실혼, 동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 사건의 핵심부터 변호사님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오늘 사례와 관련해서 쟁점부터 짚어드리면요. 네. 일단 사실혼 관계가 어떤 것인지 또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그 단순한 동거는 어떤 것인지 그 각각의 경우는 또 어떤 법률적 효과가 있고 또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특히 오늘은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먼저 사례에서 보면 한가혜 씨가 동거랑 사실혼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단순한 동거하고 사실혼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도 전혀 다르고요. 네. 사실혼은 이제 사실상 혼인관계의 줄임말인데요. 그 단어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상 혼인관계와 유사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법적 보호에서도 그 법률상 혼인관계에 준해서 아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동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사실혼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그 전제가 되는 법률상 혼인관계, 법률혼이 어떤 건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혼에 뭐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법률상 이제 혼인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들고 있는데요. 네. 첫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5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혼인 정령 만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나와 있는 혼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요건으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혼인 의사가 합치돼야 된다. 부분하고 혼인 신고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혼인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데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를 이제 가장 이혼 또는 가장 결혼 또는 위장 결혼 뭐 이렇게 표현해서요. 법적으로는 무효인 결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건이 이제 혼인 신고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는 이 혼인 신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 방식, 즉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동거를 시작하는 당시에 너는 나의 사실혼 대상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동거와 사실혼 자체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매한데요. 네. 예. 그 방금 이제 사실혼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혼이 어떤 것이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설과 판례에 따라서 이제 규정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법률혼 관계랑 비교하시면 명확합니다. 일단은
사실혼도 부부관계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뭐 어려운데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사회적 정당성이 있을 것. 이제 제가 예를 든 게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혼하신 분이 다른 분하고 사실혼을 맺으면 그 사실혼은 보호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 보호 범위부터가 아주 다르죠, 동거랑은? 예. 뭐 동거랑은 전혀 다르다라고 예, 보시면 예.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혼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 관계로서의 실질은 있지만 혼인 신고를 안 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률상 법률혼에 준해서 아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법률상 혼인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동거 의무, 협조 의무, 그다음에 부양 의무, 그다음에 정조 의무 등이 인정되고요. 그 이혼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그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위자료라든가 이런 걸 물을 수 있듯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법령에서 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험 관계 법령에서는 그 법률상 부부 관계, 배우자하고 동일하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대표적인 법률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리셔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권리들이 두텁게 인정된다고 해도 네.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요즘 보험들 많이 들어놓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사실혼에 있는 분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건가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예전에는 이제 법률혼 있는 분들만 보호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부면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보호가 안 되는 걸 네. 그런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보험 법령에서 배우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례 속으로 다시 이야기를 네. 나눠보자면 이 사례 속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지금 사례 주어진 뭐 사안만 가지고는 사실혼이다, 동거다, 단순한 동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힘든데 일단은 그 사례에서 뭐 결혼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말로 봐서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신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은 사실혼 관계로 있으신 걸로는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한가희 씨가 재산 분할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은 드렸듯이 네. 법률혼에 준해서 재산 분할도 인정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입니다. 진짜 변호사님 조심하세요. 지금 안 돼요. 흥분했어요.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뭐야. 이거 남자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예? 변호사님, 인정으로 봤을 때 이거 남자가 너무 불쌍한 거 네, 너무 아닙니까? 과한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증금 절반을 요구하셨는데 한가희 씨가.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 문제와 얼마나 인정되느냐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상 부부가 이혼한 경우와 아주 동일합니다. 그 기준도 동일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부부 간에도 부부 별산제라고 해서 재산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남남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각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 취득하시거나 뭐 결혼 중이라도 상속받으셨다든가 이런 건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뭐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혼인 후에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그쵸. 뭐 이런 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사례에서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에 있어서든지 사실은 이제 이 파기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재산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재산 형성과 그걸 유지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냐가 뭐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단적인 예를 들면요. 뭐 가정주부로서 가정에만 있으신 분은 이제 경제 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네. 외부적인. 그런 경우 이제 재산 분할이 인정되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생활 충실히 함으로써 유지를 했다. 이런 부분이 참작돼서 당연히 재산 분할이 인정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인 기간도 좀 고려 대상이 되는데 결혼 생활 오래 하셨다면 그 유지의 노력이 더 크셔서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극단적으로 아주 혼인 기간이 짧다. 뭐
혼인신고까지는 했는데 네. 살아보니까 몇 개월 만에 도저히 네, 못 살겠다. 이런 경우는 뭐 재산분할 기여한 게 서로 없다라고 봐서 거의 원래 그 가져오신 분이 뭐 가져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사례에서 이제 결국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례에서 혼인 기간이 아니죠. 동거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재산 분할이 인정된다라고 해도 지금 고민남 씨가 8천만 원 다 마련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뭐 20년, 30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네. 공부 기간도 짧은 걸로 봐서는 네. 이제 그 동거 기간도 짧은 걸로 봐서 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해도 아주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한가희 씨는 계속해서 한가하게 예, 너무 많은 돈을 부당하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생활 속 법률 상식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